세상에는 죽어도 잊히지 않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달콤하고도 시큰한 향기가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공포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치명적인 향기에서 시작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의 저택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후처인 염산홀은 채화영의 눈치를 살피며 커다란 상자 하나를 몰래 들여옵니다. 그 안에는 붉게 잘 익은 홍시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평소 건강을 이유로 채화영에게 과일 섭취를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염산홀은 마대창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홍시를 준비한 것입니다. 염산홀은 주방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홍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걸 드시면 회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염산홀은 혼잣말을 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채화영의 기세에 눌려 살면서도 언젠가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주방문이 열리며 채화영의 신복인 이강혁이 나타납니다. 염산홀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홍시 상자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강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강혁의 낮은 목소리가 주방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염산홀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 마시러 온 거예요. 이강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는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염산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장민의 반찬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 길가에 앉아있는 정숙희와 마주칩니다. 정숙희는 맑은 눈을 깜빡이며 염산홀이 든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숙희는 5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나도 저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염산홀은 평소 정숙희를 우습게 여겼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상자에서 가장 크고 붉은 홍시 하나를 꺼내 정숙희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다. 이거 먹고 어디 가서 내가 줬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정숙희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홍시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오장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옵니다. 엄마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어떡해? 정숙희는 홍시를 품에 꼭 안고 장미를 향해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장미야 이것 봐. 진짜 예쁜 감이야. 향기도 너무 좋아. 정숙희는 참지 못하고 홍시의 얇은 껍질을 살짝 벗겨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기가 정숙희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홍시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과 함께 정숙희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숙희의 눈동자가 평소의 천진난만함을 잃고 깊게 가라앉습니다. 머릿속에서 파편 같은 이미지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따뜻한 조명 아래서 누군가와 함께 웃던 기억이었습니다. 숙희야 우리 나중에 꼭 같이 살자. 내가 매일 이렇게 맛있는 홍시 깎아줄게. 정숙희의 귓가에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30년 전 사랑했던 연인 마동석의 것이었습니다. 정숙희는 멍한 표정으로 홍시를 손에 든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동석씨. 동석씨가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정숙희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오장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하나 찾아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장미는 엄마의 어깨를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동석씨라니? 그게 누구야? 뭐가 기억나? 하지만 정숙희는 다시 아이 같은 얼굴로 돌아와 장미를 쳐다보았습니다. 몰라.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 동석씨가 보고 싶어. 정숙희는 장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채화영의 첩자가 서둘러 전화를 겁니다. 채화영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정숙희가 마동석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고? 채화영의 얼굴은 공포와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에게 정숙희의 기억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러 당장 정숙희를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여자가 기억을 찾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원히 격리해. 채화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이강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반찬 가게에 검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집니다. 이강혁과 수아들이 정숙희를 납치하기 위해 가게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정숙희는 가게 안에서 잠든 장미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홍씨의 달콤한 향기와 마동석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도망쳐야 해. 그 여자가 오고 있어. 정숙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정숙희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오장미가 사태를 파악하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장미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필사적으로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을 혼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장미를 밀쳐내고 정숙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지.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정숙희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오장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미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사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절대 못 데려가. 장미의 절규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강한 전조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강백호가 차에서 내려 급히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변호사답지 않은 민첩한 몸놀림으로 사내의 손을 쳐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손 떼세요. 강백호의 등장에 사내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강혁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혀를 차며 철수 신호를 보냅니다. 사내들이 사라지자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를 품에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백호는 장미의 상처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미 씨 괜찮아요?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숙희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한 거죠? 장미는 대답 대신 엄마의 떨리는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정숙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시 향기가 났어. 그 여자가 내 아기를 뺏어갔던 그날이랑 똑같은 향기가 났어. 정숙희의 말에 장미와 백호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엄마의 삶을 짓밟은 배우가 누구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장미의 눈에는 채화영을 향한 타오르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채화영은 납치 실패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릅니다. 멍청한 놈들. 그 여자 하나 처리 못하고 돌아와. 그녀는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술을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서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잔혹한 계획을 구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숙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반쯤 먹다 남은 홍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숙희는 홍시를 쳐다보며 장미에게 천진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장미야, 나 어제 동석 씨 만나는 꿈 꿨다. 동석 씨가 나 예쁘대. 장미는 엄마의 천진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동석 씨라는 그 이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결심한 듯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드림호텔의 채화영 대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장미를 보며 채화영은 비웃음을 날립니다. 반찬 가게 딸이 여기까지 웬일이니? 계란이라도 배달 온 거야? 장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채화영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미는 주머니에서 붉게 지식여진 홍시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 향기를 기억해냈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채화영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차가운 가면을 썼습니다.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미친 여자 말을 누가 믿겠니? 채화영은 여유로운 척 서류를 훑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채화영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요. 당신이 가진 그 화려한 껍데기 내가 하나씩 다 벗겨줄 테니까. 장미가 나가고 홀로 남은 채화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홍시 조각에서 진동하는 달콤한 향기가 그녀를 압박해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죄악의 냄새였습니다.
채화영은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부메랑은 이미 그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채화영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고 장미는 엄마의 기억을 되찾아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